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입니다. 독자분들을 위한 핵심 특강 거래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것은 핵심은 돌파이다.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의 투자 메모는 손실은 되씹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제시 리버보메의 명언입니다. 시작해볼까요? 핵심은 돌파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박스권입니다. 위에서는 저항이 있고 아래는 지지가 있는데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지라는 것은 매수자들이 버티고 있는 가격대, 어떤 주식에 매수세가 유입되어 기존의 저점을 떠받치게 하는 가격대입니다. 이거를 지지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락하는 주식이 잠시 주춤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은 반대로 매도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전 고점에서 다시 내려가는, 저항을 맞아서 다시 내려가는 이 지점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의 경우에는 여러 번 접근할수록 또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항 지역에서 마침내 벗어날 때 이렇게 뚫어버리면 상승폭이 더 커진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지지 영역에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여러 번 접근할수록 이거를 뚫고 내려가면 하락폭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좁은 박스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양측의 힘이 비슷한 구간, 아주 팽팽하게 움직이는 힘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저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저항이 왜 생길까? 예를 들어 이전 고점에 샀다가 물렸던 사람이 다시 반등할 때 본전 찾기를 위한 매도세가 하나 나올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점에 샀던 사람이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여기서 꺾이면 이익 실현하는 이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저항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돌파할 때 어떤 거래량이 필요할까? 투자 대가들의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돌파 시 거래량, 이거를 뚫고 올라갈 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때 니콜라스 다바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이걸 뚫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별로 없던 주식이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뚫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분석해 보지도 않고 그런 움직임의 배후에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다. 곧 좋은 가격대의 매도되리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히 뚫고 올라가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 와인스타인은 돌파 시점에 주식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상승세는 더욱 거세진다. 거래량이 얼마 되었든 돌파 때 거래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면 그런 주식은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 차트상 주간 거래량이 지난달 평균 거래량보다 적어도 2배가 되던가, 아니면 일간 차트상 전주의 평균 거래량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도 똑같이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윌리엄 오닐입니다. 박스권을 벗어나는 시점에 주식을 사면 성공률이 높아진다. 돌파 시점의 거래량이 평균보다 40% 이상 많은지 확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말의 공통점은 이 돌파 시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보다 많고 여기에 따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강력하게 우리 장대 양봉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갭으로 틈을 주고 이렇게 갭 상승, 돌파 갭이 나오는 거, 이럴 때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량 수반과 강한 상승이 필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저항선을 이와 같이 많은 거래량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된다. 확실한 돌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야 하나? 니콜라스 다바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저항선이 4,000원이라고 봤을 때 어떤 매수 전략을 세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절매만 잘하면 위험은 아주 작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박스권 돌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박스에 안착하는 순간 매수한다는 겁니다. 이 박스에 있다가 이건 기존이고 이걸 돌파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안착하는 순간 매수를 하는데 저항선인 4,000원을 뚫을 것이 분명해지는 시점이 예상되면 매수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확실히 뚫고 4,000원이 아닌 한 4,100원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독특한 것은 바로 자동으로 손절가를 정해놓습니다. 3,900원 요 선에다가 손절가를 정해놓습니다. 이 3,900원의 손절가를 정해놓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 수반과 함께 뚫었는데 여기 기존 박스로 뚫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는 것과 동시에 손절가를 요 밑에 미리 잡아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이 전략으로 많은 부를 창출한 투자자입니다. 요 손절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 주문을 적용하는 법은 니콜라스 다바스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박스 밑바닥을 관통하는 순간 나는 박스의 하한선을 기준으로 손절매 주문을 걸어놨다. 설사 판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한다 해도 이분의 원칙과 결론은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차트처럼 4,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확실히 돌파를 보고 4,100원에 매수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상대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요. 만약 이게 예상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거래가 수반됐지만 다시 이 기존 박스 상단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전에 3,900원 선에 미리 손절매 자동 주문을 걸어놓고 약간의 손실을 확정시키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것을 차트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항선입니다. 이 주가가 평균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니콜라스 다바스는 여기서 매수 주문을 걸어놓음과 동시에 손절매 가격 기준을 같이 걸쳐놨을 텐데요. 주가가 찔끔찔끔 빠지더니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니콜라스 다바스는 이때 자동 손절매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때도 정말 평균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때는 좀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니콜라스 다바스는 매수 주문을 하고 요 밑에 상단 박스 아래에다가 자동 손절매 주문을 걸쳐 놨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내려오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이럴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즉, 부를 창출한 이유가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 이걸로 인해서 부를 창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한 신호가 나오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P79라는 것은 책의 79페이지라는 것이니까요. 한번 책과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신호는 돌파하면 매수해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하향 이탈하면 매도를 하는 것인데 아까 니콜라스 다바스는 실패한 매매 신호까지 염두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를 했는데 2, 3일 안에 다시 이 안으로 기존 박스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손절을 했고요. 반대로 이탈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이때는 박스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이 실패한 매매 신호를 통한 매매 방법은 일반적인 매매 신호와 다르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스탠 와인스타인입니다.
똑같은 차트인데 이분께서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2번이라고 이야기하고 둘 다 요 돌파 시점 부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량으로 강하게 확실히 돌파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주식을 사도 되지만 정말 안전한 투자자라면 강하게 돌파할 때 반만 주식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주가가 돌파 시점 가격 근처로 되돌아오는 요 되돌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안 올 수도 있지만 요때 한번 사두는 거 두 가지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되돌림이 온다라고 하면 돌파할 때 사고 이렇게 되돌림에서 다시 상승할 때 이때 사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와 같습니다. 기회 한 번은 거래량 수반과 함께 강하게 돌파했을 때 이 주식이 쭉 올라가면 반만 보유하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이게 되돌림이 온다라고 하면 두 번째 기회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이때 나머지 반 물량을 사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럴 때 꼭 체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가, 그리고 주가가 돌파 지점보다 훨씬 위로 상승했는가, 찔끔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 크게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풀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까 요 되돌림 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지지나 아니면 얕은 조정을 받고 다시 거래량 증가하면서 상승할 때 사는 거. 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요 구간입니다. 거래가 텄습니다. 3번이나 텄는데 보시면 1일처럼합니다. 여기서 음봉으로 눌리고 음봉으로 눌리고 음봉으로 눌려서 매수 세력보다 매도 세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함부로 뚫는 거 아니야?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확실한 돌파,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이런 거래가 떴을 때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체크 포인트, 아까 말했던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훨씬 위로 상승했는가?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백 때 거래량이 감소했는가? 풀백이라는 건 되돌림인데요.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이 나면서 이렇게 되돌리는 이 구간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탠 와인스타인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거래량 수반 돌파할 때 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풀백으로 이렇게 왔을 때 요 지지 확인하고 올라갈 때 산다. 두 번의 기회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대량 거래로 이렇게 강하게 뚫어 올린 매수 주체가 누구일까? 이건 다음 시간에 매수 주체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단부를 돌파하는 것만 봤지만 만약 이 박스 하단부를 거래량 수반과 함께 강하게 뚫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뒤로 돌아보지 않고 빨리 팔아야 됩니다. 추세 하단부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탈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신호다. 반대로 뚫고 올라가면 거래량 수반과 함께 뚫고 올라가면 강력한 매수 신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돌파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래 수반과 함께 확실한 돌파가 이어져야 된다. 거래 수반과 함께 돌파를 했어도 시장 상황이나 여러 안 좋은 소식으로 이거를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절을 해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거래량 수반과 함께 강하게 돌파하면 이거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거래량 3편, 아까 말씀드린 매수 주체가 누구일까? 외국인일까? 기관일까? 개인일까? 이 매수 주체를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할 영상도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